이 집은 내가 평생 일궈온 집이야. 싫으면 당장 나가. 오늘은 갈등 끝에 며느리를 내친 시어머니, 그리고 1년 후 집 앞에 놓인 유모차와 편지 한 장. 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들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하얀 앞치마를 매만지며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수의 아내 유나가 첫 명절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식탁 위에는 잡채와 전, 갈비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정숙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간 약속도 모르나 보네. 한참 뒤 유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늦어져서 죄송해요. 민수는 그 뒤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미간을 찌푸리며 조용히 자리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 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유나는 회사 업무와 가정의 균형을 이야기하며 맞벌이로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숙은 젓가락을 멈추고 말없이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젊은 며느리의 말투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식사 후 유나는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정숙은 그냥 가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배려보다 불만이 섞여 있었죠. 유나는 멈칫했지만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말없이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말투와 미소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하는 여자라니 집안일은 누가 하지? 그녀는 이불을 고쳐 덮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유나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유난히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벽이 결국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시작이 될 줄은요. 명절 전날 아침 부엌에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전을 부치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를 넘었지만 유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수저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벽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걸까? 며느리란 사람이 말이야. 점심 무렵 유나가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 마무리가 늦어져서. 그녀는 급히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정숙은 냉랭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일이 먼저면 집은 누가 챙기나 보자. 그 말에 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거실 공기가 서서히 팽팽해졌습니다. 민수가 들어와 분위기를 살피며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만큼은 그만하시죠라며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래, 아내 편이구나. 내가 틀렸다는 거지.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홧김에 손에 들고 있던 전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름이 튀며 작은 소리가 났고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일궈온 집이야. 싫으면 나가. 민수는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끝까지 가족이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도 집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텅 빈 부엌에서
며느리가 쓰던 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저 아이가 내 아들을 데려갔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내리며 불을 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운 순간 유나가 떠날 때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끝까지 가족이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시계 초침만 남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정숙의 집에는 여전히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그녀는 일어나 먼지를 닦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거실불을 켰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세 사람이 함께 먹던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릇을 꺼내다 말고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이젠 나 혼자 먹는 것도 버겁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이웃 방 여사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반찬을 건넸습니다. 며느리 소식은 좀 있나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바빠서 연락 못하는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동네 미용실에서 들은 소식이 정숙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수 씨 회사 그만뒀대요. 부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네요. 정숙은 말없이 미용실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스치는 거리마다 유나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괜히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닦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밤이 되자 정숙은 아들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박 대리요? 퇴사했다고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정숙은 탁자 위에 놓인 유나의 앞치마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며칠 후 우체통을 정리하던 정숙은 작은 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노란색 엽서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어머니.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글씨체는 유나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엽서를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엽서를 세워두고 찻잔을 2개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비워둔 유나의 자리였습니다. 정숙은 잔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큰 빈자리를 만들어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공허한 시간 끝에 한 장의 편지와 한 대의 유모차가 그녀의 문 앞에 도착하리란 거려. 새벽 5시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잠결에 들려오는 미묘한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스웨터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회색 유모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홍 담요로 감싸인 아기가 조용히 몸을 뒤척이고 있었죠. 유모차 손잡이에는 흰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리는 채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익숙한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립니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만 어디서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유나의 눈매가 겹쳐 보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며 속삭였습니다. 설마 유나가?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모르는 곳이었지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댁 앞에서 발견된 유모차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혹시 아기와 편지가 있습니까? 정숙은 머리가 하얘지며 그제야 유모차가 자신의 문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관 장서원이 잠시 후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관 앞을 둘러보며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내밀며 며느리 유나가 보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서원은 신중히 편지를 봉투에 넣고 유모차의 기저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아기용 손수건과 병원 표시가 달린 팔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에는 박도연 생후 12개월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벽에 기대어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장서원은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기겠습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 제가 잠시라도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을 위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4시경 코트를 입은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걸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자에 가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은 유나와 닮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화면을 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 정말 유나가 남기고 간 걸까요? 그녀는 현관 앞에 남은 유모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담요가 살짝 들리자 아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낯설었지만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새벽 유모차는 그렇게 그녀의 삶을 다시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에는 잔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하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장서원 형사는 어젯밤 확보한 유모차 자료와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신중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이름은 박도연. 유나 씨와는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정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형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생전사회복지센터에서 위탁 아동 돌봄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맡았던 아이 중 하나가 바로 이 아기 도연이었습니다. 정숙은 머리를 감싸쥐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유나 씨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입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손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어머니 곁에서 자라길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아이를 지켜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서원은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유모차와 아기는 홀로 남겨졌고 정숙의 집 주소가 메모된 종이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민수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전화로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테이블 위에는 유나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유나가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게 우리였구나. 집안은 고요했지만 창가에 걸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기 도연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며 손등으로 아이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내가 맡긴 이 아이 이제 내가 지킬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장서원은 문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이 다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후회가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남긴 마지막 부탁을 이제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구청 복지과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단정히 접힌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안에는 유나의 편지와 아기 도연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기실 벤치에는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그들 사이에서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표를 눌렀습니다. 57번 아동복지상담.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정숙의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위탁 보호는 어렵습니다. 요즘은 60세 이상은 추천하지 않아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유나의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리면 저는 또 한 번 며느리를 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녀의 말에 직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장서원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숙의 상황을 알고 구청에 증언서를 제출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이와 이미 정서적 유대가 있습니다. 임시 보호라도 승인해 주십시오. 직원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복지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위탁보호 승인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열어 천천히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엔 분유를 데우고 오전엔 빨래를 하고 낮에는 아이의 낮잠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웃방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 씨, 이게 누군가 했더니 아이였네. 정숙은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내 손주예요. 유나가 맡기고 간 아이니까요. 그 말에 박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아이 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도연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손뼉을 치니 따라하더군요. 이 아이의 미소 속에서 유나가 다시 숨쉬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유나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했던 세월보다 지켜야 할 내일이 더 많구나. 그녀는 그렇게 과거의 죄책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초입,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도연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유나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유모차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민수는 유모차 안의 아기를 보고 놀란 듯 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가?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야. 내가 몰랐던 진실도 이 아이가 알려줬지. 민수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유나를 내보내던 날 나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게 평생 후회였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 옹알이를 하며 손을 흔들자 민수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손끝이 그의 마음속 얼음을 녹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가 그랬지.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고.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 아이 키우고 싶어요. 유나가 남긴 삶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정숙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숙은 식탁 위에 국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의 냄새였지. 민수는 도연을 품에 안고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 오랜 공허를 채우듯 집안 곳곳에 번져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나의 사진 앞의 초는 잔잔히 타올랐습니다. 정숙은 초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안심해. 우리가 이 아이를, 내가 남긴 사랑을 끝까지 지킬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창문 너머 달빛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미움이 비로소 풀려갔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가족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 법이 있지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의 집 앞 화단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마당에는 유모차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1년 전처럼 싸늘한 바람 속의 유모차가 아니라 웃음과 햇살이 함께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숙은 작은 턱받이를 메어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미안함 대신 이제는 따뜻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양복 재킷을 걸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오늘 퇴근하고 바로 올게요. 저녁은 같이 먹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국 끓여 놓을게. 퇴근길에 꽃 한 송이 사오렴. 오늘은 유나 기일이잖니.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자 민수는 웃으며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집안에는 다시 가족의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은 도연을 품에 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이웃 박 여사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집안이 다시 살아났네요. 그 아이 웃음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 덕분이에요. 유나가 남기고 간 사랑이 이렇게 자라나네요. 그날 오후 정숙은 마루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유나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도연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문장을 쓰던 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이 기어와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의 엄마가 참 고운 사람이었단다. 그 마음을 내가 닮았구나. 아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작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해가 지고 집 앞을 지나던 이웃들이 환한 불빛을 바라보며 발길을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그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유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미움도 사랑의 일부였다는 걸. 식탁 위에는 3개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민수, 도현, 그리고 떠난 유나를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그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잃어야 비로소 사랑을 배운다.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지요. 그날 밤 문 앞에 유모차는 고요히 멈춰 있었고 그 안의 아이는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모차 손잡이를 비추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